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배우자, 미래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인생의 동반자, 파트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 솔로, 싱글인 상태다라는 것을 베이스로 두고 리딩을 할 생각이고요. 어떤 단짝 친구, 소울메이트 또는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계약 관계,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길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게 될 내 옆에 있어주면서 나의 삶을 조력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귀인이 내 옆에 있게 된다면 어떠한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해 놓은 옵션은 이렇게 4가지고요. 4가지 옵션 중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끌리시는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묘사하는 인물이 타인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인 것 같이 느껴질 때에는 물론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여러분들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너무 내 모습 같을 경우에는 그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고르셔서 타인처럼 느껴지는 리딩을 들으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린다는 점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번호 편안하게 고르실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직관적으로 끌리시는 번호 골라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1번 뽑으신 분들, 우리 1번 분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배우자, 파트너, 동반자 어떠한 사람인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의 에너지부터 조금 살펴볼 건데 체리 우리 1번 분들이 만나게 될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느껴지기에 이 사람은 굉장히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특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외향적이고 아웃도어파에 주변의 사람들과도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친화적인 성격이기도 한데 뭔가 이 사람만의 굉장히 모험심이 가득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걸 좀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이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험난했다라는 게 조금 느껴집니다. 인생에서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린 사람, 고난을 많이 헤쳐온 사람이다라고 느껴지고, 지금도 이 사람은 어떠한 위기 상황이 이 사람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경우에는 그 상황을 굉장히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어떠한 느낌으로는 공격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적극성이 보여지는 사람이다라고도 느껴져요. 어떠한 위험 상황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적인 에너지들에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한 곱이 넘으면 또 하나의 도전이 이 사람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호탕하고 적극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지금 요 썬카드, 태양 카드가 들어온 것처럼 굉장히 양의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다. 적극적이고 활기차고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듯한 느낌도 많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의 삶의 굴곡적인 부분들이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고난과 시련이, 역경이 이 사람 눈앞에 많이 펼쳐졌을 텐데도 그러한 것들에 꺾이지 않은 듯한 어떤 기계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의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옐로우 카드가 보여지기도 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붉고 노랗고 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 한마디로 약간 불도저 같은 면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머뭇머뭇거리거나 주변을 뱅뱅 맴돈다거나 상황을 지켜본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딱 낚아채야 좀 마음이 편한 사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절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조금 더 이 사람에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 실패, 좌절 이러한 상황이 이 사람한테는 그다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나 좌절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익숙해 라고 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실패나 좌절에 움츠러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실패나 좌절이 익숙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지금 유니티 카드랑 이 쌍둥이 자리 카드가 같이 들어왔는데, 협력 카드가 같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적극성, 거침없는 성격, 굉장히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성격과 반대로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잘 협력해 나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앞에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왔던 일들에도 이 사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잘 받기도 하고, 이 사람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라고도 느껴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갈등의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연인 간에 갈등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회피한다거나 또는 상대방 탓을 한다거나 그러한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고 조율점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움도 갖춘 사람이다라고 저한테는 느껴져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스톰 카드나 갬블러 카드 그리고 체리 카드, 이 카드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뭔가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취미라던가 아니면 어떤 약간 유니크한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잘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 자기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않고 바로바로 배우고 알아보고 일단 거기에 한번 손을 담궈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게 무엇인지 내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알아봐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금 무모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동안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모든 일들이 내가 안전한 길로 간다고 해서 꼭 안전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서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경험하고 체험을 해본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살아본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이 만나게 될 상대방에 관련한 정보들, 썬카드가 또 들어왔네요. 그렇다면은 사자자리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정말 강하네요. 투 오브 완즈 카드도 들어왔는데, 저스티스 카드, 투 오브 완즈 카드. 일단 저한테 이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보여주는 의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보여지는 것 같고, 또 자신의 바운더리에 들어온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특징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나의 사람이다, 나의 가족이다, 나의 친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쉽게 인연을 손절을 한다거나 쉽게 딱 끊어낸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정을 주면은 굉장히 깊게 정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지금 저스티스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고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다. 약간은 고집스러운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거나 신념, 가치관, 종교관 또는 정치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은 게, 저한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조화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것이 양쪽의 말들을 다 들어보는 듯한 느낌이 항상 있어서, 언제든지 이 사람은 자신만의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는 순간 그쪽 이야기에도 언제든지 좀 열린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호기심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고집스러운 신념이나 확신이나 자기만의 가치관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 사람이 과거에 겪어왔던 수많은 어떤 굴곡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굴곡을 겪으면서 스스로 체득한 어떤 경험 때문에 무언가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이 굉장히 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렇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경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네. 너의 경험은 그랬구나. 굉장히 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인데?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다른 이야기, 다른 신념, 다른 가치관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도 보여지네요. 호기심 왕성. 이런 메시지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면 나는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다시 배울 의향과 용기와 적극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사람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정보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조금 쉰 지 오래된 사람이다, 또는 최근에 누군가와 헤어져서 조금 연애를 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보는 조금 당연한 것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한번 이 사람이 마음을 줬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깊은 정을 주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보다는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사람이 겪은 어떠한 타인과의 이별이나 상실이나 좌절이나 이러한 것들이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에 약간은 휴식 기간을 두고 싶어 하는 상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끊어냈다거나 한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는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과를 내는 것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과 이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 관계가 될지 그 부분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만들어 나아가게 될 관계, 이야기. 1번 분이 상대방을 만났을 때 세컨드 찬스 트라이 어겐. 일단 로맨스 카드가 들어오기는 했네요. 굉장히 로맨틱한 관계가 된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가 통하는 관계라는 메시지가 들어온 만큼 이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로맨틱한 배우자, 연인의 관계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스윗 데이트에도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면 일단 이성적으로 굉장히 끌리는 관계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여지는 가면의 모습을 보자면 처음에는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 뭔가 온라인 같은 데서 만나게 된다거나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온라인 간의 만남에서는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해야 되고 나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충분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거나 일단 그런 얼굴을 모르고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같이 전달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두 분은 만나게 되면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관심이 없다거나 그냥 친구처럼 느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 이성적으로 눈이 가는, 마음이 가는, 느낌이 가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상대방의 만남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온 카드가 조금 의미심장한데 드라마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테이크 2, 세컨드 찬스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두 사람은 조금 넘어서야 되는 과거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넘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분 모두 과거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놔줘야 되는, 아까 전에 이 사람이 누군가와 최근에 이별을 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온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었잖아요. 그 사람 역시 굉장히 지친 채로 이별을 했다거나, 여러분 역시 새롭게 사랑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과거의 어떠한 관계, 그것이 꼭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랑이나 연인이나 누군가와 만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주저주저 하게 되는 어떠한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등이 있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인관계에서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경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러브스토리에 제2막이 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라, try again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트라우마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보내주는 쪽으로 마음을 잡으시고 이 사람과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게 될까요? 오, 배틀 카드가 보여지네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 상대방 분이 굉장히 확고한
확고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떠한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신념 같은 것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이 사람만의 정의가 확고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간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과 딱 부딪히는 어떠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모든 사람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마냥 오냐 여러분이 하는 말 다 맞다 박수 쳐주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보여지는 올리브 카드도 그렇고 로맨스 카드도 그렇고 스윗 데이트 카드도 그렇고 두 분이서 느끼는 이 화르륵 불타는 로맨틱한 감정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다른 듯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완전히 다른 MBTI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MBTI나 이러한 것들에 너무 국한해서 상대방은 로봇이야,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이렇게 상대방들을 나눌 것이 아니라 조금 두 분은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조화를 이루어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세요? I love that you're differen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네가 나와 달라서 좋아. 이런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것만큼 이 서로 다름에 굉장히 이끌리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래블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네요. 여행의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가능성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여행지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카드 뽑으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행지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뭔가 그런 게스트하우스나 이러한 곳에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다가 굉장히 빠르게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두 분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짜 첫눈에 반하는 상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좀 두루두루 있지 않나요? 딱 첫눈에 만났는데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것 같다. 그러한 썰들이 사실 좀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이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통 사람을 믿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고 신중한 편인데 이 사람과는 너무나 한순간에 빠져버려서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혼란스러운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나 좀 너무 서둘렀던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거 아닐까?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오히려 굉장히 상대방이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다. 근데 두 분 사이에 굉장히 불타오르는 너무나 운명적인 자석 같은 이끌림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다투는 갈등의 어떤 원인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 쪽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저한테는 살짝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역시 이 사람은 내 운명의 그런 반쪽이나 미래의 배우자나 동반자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의견이 여기에서 갈리는데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는 사람이랑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하고 여러분 쪽에서 뭔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을 딱 잡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대화를 해보자.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싸운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헤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갈등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방법,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조율을 해나가는 방법 등을 함께 뭔가 맞춰나가고 배워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트러스트워시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일단 상대방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가치관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배신할 사람은 아니다. 뒤에서 땅 꽁꽁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한번 이 관계를 통해서 좀 배워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버 이너프 카드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은 내가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 네가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무리 함께 있어도 충분하지가 않아. 아무리 함께 있어도 그립고 보고 싶어. 이쪽에 좀 가까운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굉장히 애틋한 관계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꼬신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약간 좀 흔들려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불도저처럼 다가와서 나를 조금 믿어달라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들을 먼저 꼬시는 듯한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닥의 카드에는 지금 디졸브 러브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Free Yourself와 What's Waiting For 카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놔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사랑을 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나기에 나는 충분하지 않아. 어떠한 사랑을 하기에 어떠한 연애를 하기에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부족해. 또는 엄청 거대한 사랑이나 불도저처럼 진짜 이런 플러팅적인 그러한 지대한 관심 같은 것을 받으면 애정 공세 같은 것을 받으면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쭈그러든다거나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받는 것에 있어서 뭔가 익숙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판단을 해봤을 때 나는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지금 메시지로 들어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이 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더 나은 것들을 많이 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와야 되는 바로 그 시기에 적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될 것이니 이게 언제가 될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될까요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시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에게 시기적인 힌트를 조금 알려드려 보자면 일단 2월달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시기쯤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일이 가장 일어나기 좋은 달은 2월달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자자리 카드가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어쩌면 썬카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졌던 이유가 7, 8, 9월달 요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타임리스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가까운 시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달 아니면 7, 8, 9월달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1번 분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배우자, 미래의 동반자에 관련된 리딩이었고요. 지금 채널 멤버십에서는 제가 한 달에 2번 이상 콜렉티브 리딩이랑 주제에 맞춰서 피커카드 리딩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 리딩의 결과 좀 잘 맞는 것 같다, 저와 주파수 바이브가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빠이! 네, 그러면 우리 이번 뽑으신 분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배우자 그리고 미래의 동반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사람에 대해서 에너지 체크를 조금 하고 들어갈 건데 오픈 카드, thief.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물질 중시적인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돈, 현물, 그리고 나의 직위, 명성, 권력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 사람이 한때 겪었던 굉장한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비롯이 된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좀 많이 느껴지네요.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이기도 했고 이 혼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사랑을 잘 받지 못했다거나 좀 버림받은 그런 기억이 있다거나 유기불안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지독한 외로움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떤 권력이나 승진이나 어디 취직을 해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성취욕이나 이러한 것이 강할까가 궁금하실 때 들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견 없이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다 나쁘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현물, 돈, 지위, 명성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이나 현물이나 재산이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만의 집을 갖는다는 건 나의 차를 갖는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장의 잔고를 불리는 것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그러한 것들을 더 불려나가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이 한때 좀 풍족하지 못했던 경험 본인이 어린 시절을 살아갈 때에 결핍되었었던 경험, 모든 것이 나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졌었던 경험이 이 사람의 현재를 좀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현대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쪽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데 또 어떠한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 사람 너무 성공이나 욕심이 과하지 않아?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점의 차이일 뿐 이 사람은 어쨌거나 본인의 삶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본인이 한때 가졌었던 그런 결핍이나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채운다기보다 나라는 사람의 커리어를 높여서 나의 지위를 높여서 그런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내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쪽에 가까운 에너지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죽도록 노력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약간 워커홀릭 쪽에 가까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이 사람은 자신의 일에 굉장히 성취 욕구가 엄청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양자리 카드가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I a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조금
조금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 나르시시스트 이러한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는 여기 보여지는 이 천칭자리의 에너지가 그것을 중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 천칭자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제가 느껴지는 감각이기는 한데, 이 사람이 그동안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재산적인 부분들, 금전적인 부분들, 자신의 성취 욕구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면 최근 들어서 어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돈, 지위, 명예, 권력, 힘, 커리어 이러한 것들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단지 돈으로 무언가를 사들이고 나의 집을 사고 차를 좋은 걸 바꾸고 해도,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에서 이 사람이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메시지가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이 감정적인 부분, 섬세한 부분들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닌데 오랫동안 그것을 좀 죽이고 살아왔다라고 느껴져요. 그냥 애써서 모른 척했다, 외면하면서 살아왔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나 누군가와 함께 한다거나 나의 버너러블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성공하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사실 이 사람 안에 존재하는 굉장히 센서티브한 부분이, 감수성적인 부분이 건드려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뭐 나이를 먹었을 수도 있고 어떠한 계기가 찾아왔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굉장히 예쁜 사랑을 하고 있는 친구 커플을 봤다거나 부부를 봤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이 사람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저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돈이나 이러한 것들 다 부질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추구해왔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위,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을 아예 내려놓을 수는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완전히 외면하고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그러한 것들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 관점이 바뀌었다 쪽에 조금 가까운 메시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커리어가 확실한 사람이다라고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브랜드를 런칭을 한 사람이라거나 회사의 팀장, 과장같이 좀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에서 진짜 내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고 해봤자 진짜 회사 동료, 아니면 내 밑에 있는 후임들, 직원들, 이러한 사람들만 떠오를 뿐, 친구다, 그러니까 가족이다,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어떤 아주 사적인 관계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외로움을 굉장히 좀 느끼기 시작했다 쪽에 가까운 메시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알아야 되는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부분. 데빌 카드가 또 들어왔네요. 데빌 카드가 또 들어왔네요. 약간은 쾌락주의적인 면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쾌락주의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된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한테는 느껴져요. 부모님의 이혼 이슈가 있다라던가, 부모님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던가, 어린 시절에
결핍이 관계를 깊게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다?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는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그동안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누구와도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깊어질 것 같으면 먼저 발을 빼는 식으로,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버려지기 전에 버린다? 약간 그런 느낌도 느껴지거든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깊어서 내가 버려지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버린다거나 좀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었던 게 아닐까. 약간 무거운 에너지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벼운 관계를 선호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수다 떨고 그냥 가볍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들을 선호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 투 오브 소드 카드가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에 나왔었던 이 식스 오브 소드, 여기에서 이 엄마를 따라가는 어린아이 있잖아요. 얘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모든 걸 그냥 다 혼자 감당했어야만 하는 사람? 한편으로는 좀 연민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상처를 줬던 게 다 합리화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이 살아왔던 어쩌면 생존 본능 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엠퍼러 카드가 보여지는 부분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돌싱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거는 약간 추가적인 메시지이기는 합니다. 한번 파혼을 했다거나 이혼을 한 사람이라거나 좀 그런 메시지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이 무조건 다 돌싱이다, 파혼한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걔 중에는 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로 전달을 드린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사람한테는 지금 에너지가 좀 어떤 상실, 이별, 타인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감정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애정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있는 상태 등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족함이 분명히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에 굉장히 서툰 듯한 부분들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처음에 만나게 된다면 처음에는 이 마음의 문을 서로 여는 것이 조금은 난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어떠한 식으로든 자연스럽게 이 흐름은 흘러가게 될 텐데, 지금 당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자체는 타인에게 마음을 쉽게 열기 어려운 사람인 상태,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떤 유기 불안, 상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고 결핍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나만의 힘을 키워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커리어, 돈, 물질적인 것들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감싸서 이 갑옷처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좀 이런 특징이 보여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에고 이슈 카드가 보여지네요. 여러분을 만나면 본인의 자존심이 꺾여버려요. 어떠한 과거가 있었든 어떠한 식으로 이 사람이 형성이 되어 있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이상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드려지기 시작한 그 감수성적인 부분들, 외로운 부분들,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함락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사람 눈에 너무 멋져요. 본인의 안에서 올라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좀 맞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charming. 서로 처음에는 그 알 수 없는 묘하게 이끌리는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이성적인 느낌으로 시작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이,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친구 같은 사이, 동료, 이러한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이성적인 감정으로, 로맨틱한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한 매력을. 약간 귀엽게까지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제가 요 앞에서 읽어드렸던 에너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간은 우울하기까지 한, 짐 빠지고 사람 믿기 싫고 버려질까봐 무섭고 그래서 깊은 관계 들어가고 싶지 않고 이런 느낌에서 뭔가 이렇게 뽀짝뽀짝뽀짝하게 변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뭔가 한없이 유치해진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앞에서 혀 짧은 소리도 내고 싶어 하고 뭔가 어리광도 조금 부리고 싶어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 너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쓰고 싶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사줄게. 약간 그런 느낌? 어쩌면 이 사람은 그 감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사랑한다고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서툰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 공세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질 공세,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뭔가를 사주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돈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쓰고 선물을 해주고, 어디 데이트 가서 비싼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뭔가 본인의 돈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고 싶어서인데, 그 마음을 갖는 방법을 어떤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뭔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갖고 싶은 걸 사주는 것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본인은 뭔가를 이렇게 물질을 갖고 이러는 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결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워주면 상대방도 나처럼 이 부분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천천히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쪽에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천천히 사랑한다는 표현이나 감정 표현이나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들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넥스트 레벨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한다. 여러분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다음 단계로 함께 끌고 들어가고 싶어 한다. 의미 깊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누구와도 깊은 관계로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얕은 관계를 추구했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내가 버림을 받게 되느니 차라리 내가 버리는 것을 선택을 한다.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도 최대한 뭔가 맞서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려고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도 보여주려고 하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눈이 가는 부분이 패스트러브 카드가 들어왔다는 건데, 여러분과 이 사람은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다라고도 메시지가 들어온 부분이 있네요. 어쩌면 이번 생에 두 분은 풀지 못한 숙제, 과제 같은 것을 이번 생에 마침내 다시 만나서 같이 풀어나가게 될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메시지가 보여지는데 나는 나의 진짜 의도, 나의 진짜 진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하는 메시지와 나의 의도는 뒤에 숨기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의도에 관련된 메시지가 중첩이 되어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본인의 진심을 딱 한순간에 열어서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쉽게 마음을 오픈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거를 좀 전달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여러분을 깜짝 놀래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이나 본인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어떤 선물이나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상대방의 행동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 예를 들어서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거나 자꾸만 마음의 문을 닫고 비밀스럽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냥 물질적인 것들로만 채워주려고, 그러한 것들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과 이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나가고 조화롭게 장기적으로 끌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약간 이 사람은 로봇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좀 로봇같이 굳어져 있는 부분. 근데 굳어져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 부분이 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구제해줘야 된다거나 여러분이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이 사람의 그런 부드러운 부분을 이끌어줘야 된다,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정이 없어, 감동이 없어, 진심을 표현하는 법을 몰라, 이러한 식으로 왜곡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이 카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어떤 이 사람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오해하지는 말고 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굳건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생의 제2막을 함께하고 싶어한다. 긍정적인 카드들 사이에 주의하라는 카드가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뭔지를 조금 볼게요. 저한테는 이 주의의 카드가 쉽게 첫눈에 오해하지 않는 것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요. 겉보기에, 겉모습에 어떠한 말투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조금 더 깊게 알아가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려한 삶, 그리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그 사람의 겉모습 뒤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심판하지 않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 저한테는 이런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그 외에 들어온 카드들은 지금 베리순 카드도 그렇고 트루 러브 카드도 그렇고 굉장히 애틋한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좀 빨리 만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tay optimistic about your love lif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관계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생각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은 틀렸어, 그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이러한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이 메시지는 상대방한테도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떤 갈등 상황, 오해 상황, 그리고 내가 버려질 것 같은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은 먼저
뭔가 이 관계를 포기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될 때 빠르게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관계를 좀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Express your love라고 하고 있는 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불만스러운 부분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첫눈에 여러분과 이 사람은 서로에게 굉장히 끌리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그 영화가 떠올라요. 오만과 편견 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오만한 남자와 편견 있는 여자.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오해한 채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여자 엘리자베스는 다하씨가 굉장히 오만하고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다하씨가 하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고, 또 다하씨 같은 경우에는 엘리자베스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족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귀족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천박하다. 너네 가족 너무 천박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심하게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바이브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보니까 오만과 편견에 다하씨도 돈은 굉장히 많은데 감정 표현에 서툰 남자이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다하씨의 그런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엘리자베스를 만나면서 사랑 표현이나 감정 표현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요 이번 상대방 분과의 관계도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시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기적인 부분의 힌트를 조금 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물병자리 풀문 카드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2월 카드는 1번 카드에서도 들어왔었는데 요 2월이라고 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연애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많이 트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칭자리랑 물병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9월, 10월, 1월, 2월 요 시기가 우리 이번 분들한테는 요 상대방을 만나기에 적기인 시기이다라는 메시지가, 힌트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타임리스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점에서 가까운 시기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분들의 메시지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채널 멤버십에서는 제가 한 달에 2번 이상 콜렉티브 리딩이랑 주제에 따라서는 픽업 카드 리딩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저와 바이브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빠이. 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미래의 배우자, 미래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동반자 어떠한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배우자나 동반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한테는 러버 카드가 들어왔네요. 사랑, 연인의 카드가 우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헌터. 천칭자리. 리밸런스. 오. 레인보우. 오, 우리
3번 분들이 만나게 될 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우선 느껴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성숙하고 침착한 사람, 어쩌면 좀 남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 예술적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예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통찰력이 뛰어나고 남들보다 한 수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느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착한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성숙하고 차분하고 영리하고 영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여기 보여지는 요 헌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걸음걸이 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함이 있다. 나의 앞길에 대한 어떤 당당함과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나아가는 확실성이 있는 사람이다. 차분하고 성숙하고 영민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적인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만나게 되실 분은 놀라운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러러 보기도 하고 롤모델 같은 사람이다라는 느낌마저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은 굉장히 공정하고 뒤에서 무언가를 꾸며내는 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삶을 저렇게 재미없게 살아가나, 또는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너무 올바르게만 살아가? 이러한 식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야말로 약간 정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발을정, 길도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사람이 가는 길에는 그래서 항상 축복이 가득하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재미없다고 비춰지는 그러한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은 본인의 삶이 너무 재미있는 사람, 걱정이나 후회나 과거의 어떤 실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깨어있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44라고 하는 엔젤 넘버도 저한테는 좀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보여지는 하이어 퍼포스,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도 조금 많이 보여져서,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멘토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하는 일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말과 행동, 이 사람의 사상, 생각, 그리고 주변에 뭔가 나눠주는 영향력, 에너지, 이러한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약간 3번 카드의 이 상대방의 에너지가 라이트 워커의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빛의 일꾼의 에너지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내면의 빛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기도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만나게 될 요 미래의 배우자, 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금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또 굉장히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 데에는 진짜 남들이 모르는 피나는 노력과 한때의 좌절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도 좀 메시지가 보여지네요. 어쩌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진짜 고군분투한 세월이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훈장 같은 것을 이제 얻게 되었다. 막 상도 많이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칭송하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업적 같은 것들을 너무 훌륭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피땀 어린 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올라섰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도전하려고 하고 그때그때 흥미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험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게 아주 뛰어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움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다. 킹 오브 완즈, 에잇 오브 완즈 카드. 여전히 모험심이 있죠. 그리고 남들은 이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삶에 재미가 있어? 저렇게 올바르게만 살면 바르게만 살면 바른 생활 사나이 뭐 이런 식으로 살면은 재미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휴식, 나를 채우는 즐거움과 잠깐의 뭐 여행을 간다거나 주말에 아니면 잠깐 친구들과 어울린다거나 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또 꽉 채워서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도 있는 진짜 하루하루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게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스티스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아까 전에도 여기에서 천칭자리 카드가 들어왔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 옳고 그름, 정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또렷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져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고집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확실하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파이브 오브 소드, 나이트 오브 컵스. 그리고 아주 로맨틱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 보여지는 러버스 카드도 그렇고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도 그렇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라던가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보여주는 면들은 그냥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면, 그리고 동료, 이런 직장 동료들한테 보여주는 면과는 아주 다른 굉장히 로맨틱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일확천금을 바란다던가 아니면 꼼수를 쓴다던가 이러한 것을 좀 고깝게 보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꼼수라던가 뭔가 쉽게 돈을 번다던가 도박이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삶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잃지 않았으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욕구와 의지가 있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 이러한 것에 주저함이 없는 동시에 자신의 사람에게는 한없이 로맨틱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뤄낸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연상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동갑이신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아직까지 싱글일까,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과 충만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뭔가 연애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뒷전으로 미뤄뒀던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옳고 그름이라던가 자신만의 어떤 정의의 기준이 확고하다 보니까
가벼운 만남이라던가 이러한 것은 이 사람 쪽에서 좀 깊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건전하고 깊은 만남 같은 것을 이 사람은 추구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짝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될지,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가게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루러브 카드가 보여지네요. 어쩌면 이 3번에 제가 에너지를 읽으면서 이 에너지가 마치 나의 에너지 같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마음 챙김이라던가 내면의 아름다움, 자존감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3번 분들과 굉장히 관심사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3번 분들한테는 소울메이트 카드라던가 패션 카드라던가 트루러브 카드라던가 굉장히 강렬한 연결감이 느껴지는 카드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동시에 여기 보시다시피 카르믹 카드, 가십 카드, 드라마, 네거티비티, 부정적인 부분들, 트라우마 드라마, 디서포인트먼트, 실망 이런 카드들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게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한때 실패한 인간관계가 있었다.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이 나의 짝인 줄 알았는데 나의 소울메이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사람이 있었다. 굉장히 인간관계에 또는 과거에 어떠한 연인에게 실패한 그러한 사랑이 있었다거나 연인이 아니라면 가족 안에서 굉장한 트라우마틱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다시 믿는 것, 사랑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카오스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무브먼트 포워드, 뉴 챕터, 새로운 챕터로 나아가고자 한다. 서로를 만남으로써 각자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트라우마틱한 그러한 상처를 딛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것이 3번 분들과 이 상대방 분이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힐링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정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과 여러분이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면은 서로가 굉장히 흡사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데이팅 카드도 사실 두 분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들어왔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패션 카드도 두 분이서 처음에 느끼는 이 성적인 이끌림, 육체적인 이끌림이 굉장히 강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1, 2, 3번 모두 다 뭔가 상대방에 대한 이끌림이 그냥 단순히 어떤 직장 동료라던가 뭐 단짝 친구에게 느끼는 그 정도의 이끌림이 아니라 완전히 이성적으로 로맨틱하게 느끼는 그러한 이끌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번 카드 역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렬한 애정을 느끼는 미래 배우자감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루러브 소울메이트도 여러분들과 굉장히 흡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 아마 두 분은 서로 만나게 될 경우에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끼는 동시에 과거에 했었던 어떤 관계의 실패 같은 경험들이 여러분이나 그 사람을 조금 두렵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걱정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나는 네가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굉장히 강해져서 이것이 애착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약간 집착적인 느낌을 유발할 수 있기는 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적극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의 진심을 먼저 보여주면 내가 의뢰 관계가 될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을 숨긴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이 사람과는 진실된 소통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나 그 사람에게나 좋을 것 같아요. 밀당이 없게 하는 것. 많이 이야기하시고 많이 통화하시고 많이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관계 또는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관계, 어떤 모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관계일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도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지금 당장 뭔가 배우자라던가 미래 동반자라던가 나의 새로운 애인이라던가 연인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좋기는 하겠지만 나는 그것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꺼져가는 불꽃이야. 더 이상 나한테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새로운 문을 열고 나아가게 된다 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한번 이혼 이슈를 겪으셨다거나 아니면 파혼 이슈를 겪으셨다거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과거에 트라우마틱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누군가와 다시 한번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정말 많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여러분들의 트라우마틱한 그러한 일들을 전부 다 극복하고 마침내 만나게 된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선택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지 아예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갈고 닦아 나아가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갈지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지금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트루러브라고 하는 부분들 이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와의 만남을 다시 한번 좀 꿈꿔보셔도 괜찮다. 희망을 가져보셔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었던 어떤 사람한테 받았던 배신적인 상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시 뭔가 재발된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는 자리 이러한 부분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힌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유니온 카드가 보여지기도 하네요. 시리어스 릴레이션십, 메리지, 파트너십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감, 여러분들과 어떠한 언약, 헌신, 약속, 계약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차분한 성숙한 여러모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 언제 만나게 될까요?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리오 카드가 보여지네요. 사자자리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7, 8월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은 타임리스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가까운 시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가 들어왔는데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6월이네요.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요 시기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힌트적인 시기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봄, 여름이네요. 봄, 여름. 그쵸? 하나만 더 보자면 뉴문 인 리오. 다시 한번 리오. 다시 한번 사자자리가 보여집니다. 7, 8월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시기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바로 같이 들어온 카드가 풀문 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같이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반쪽이 맞다라는 컨퍼메이션으로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사람을 이미 만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미 만나신 분들 8, 9, 10월 달쯤에 이러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 만들어 나아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바닥의 카드에 리브라 다시 한번 천칭자리의 에너지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9월 달과 10월 달의 에너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곁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3번 분들의 메시지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지금 채널 멤버십에서는 제가 콜렉티브 리딩이랑 주제에 맞춰서는 픽업 카드 리딩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저의 어떤 바이브나 저의 리딩 스타일과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빠이! 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배우자, 미래의 동반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에너지를 체크를 하고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리들 카드가 들어왔네요. 수수께끼 미스테리, 그리고 마이저 카드. 이 사람은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가 저한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철학과 자신만의 생각이 굉장히 완고한 사람? 약간 학자, 연구자 이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너차일드 10번 하우스, 이 사람 어쩌면 여러분들과 문화권이 조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네요. 문화권, 언어, 여러분들과 인종이 다르다라는 느낌도 조금 느껴지고, 화이트, 라이트너. 제가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느낀 에너지가 요 마이저 카드와 리들 카드 그리고 세턴, 토성의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완고함이 있다, 고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 사람의 커리어적인 부분에서의 완고함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다,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카드들을 보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는 뭔가 뚫고 나아가야 되는 강직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집스러움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어떤 학문자적인 기질, 연구자적인 기질,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교수라던가 의학이라던가 법학이라던가 뭐 이러한 식으로 공부나 어떤 전문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완고함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정은 굉장히 발랄한 아이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딘가 좀 철이 없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철이 없다고 하는 게 어리광을 많이 부린다 뭐 이러한 뜻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딱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첫인상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직업이라던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첫인상, 그러한 것들은 아주 뭔가 좀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나 학문자나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과 대비되게 이 사람의 사적인 영역은 귀엽고 발랄하고 경쾌한 그러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져요. 약간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릴 적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 사람이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펀하우스가 들어오면서 지금 월드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해외 사람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다르다던가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성의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집이 있다라고 저한테는 딱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존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저한테는 느껴져요. 힘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열정과 도전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화이트 카드, 라이튼업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치열업 해주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친구가 침울해져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공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준다거나 또는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문제 자체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각에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발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결국에 잘 될 거야. 기운내. 할 수 있어.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완고함에 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느낌이 저한테는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외에 정보들을 조금 더 알아봅시다. 에이러 완즈 카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는 걸 좋아한다는 게 이 사람이 자신의 일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학구적이고 무언가를 배워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자신만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것과 대비되게 이 사람 자체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여행하는 거, 모험하는 거, 함께 뭔가 만나서 수다를 떤다거나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어린 시절에 내가 놀았던 것처럼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세븐 오브 컵스, 투 오브 컵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진짜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겉모습은 사람이 되게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내면은 굉장히 소프트한 부분들이 있다. 함께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함께 웃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킹 오브 컵스, 저지먼트, 킹 오브 펜타클. 역시나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뭔가 성공한 사람,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학교 내에서, 학급 내에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회장, 이런 위치를 맡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친구, 그러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그러는 것보다 조금 재미있게 단순한 것들을 하면서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게임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한 식으로. 6 오브 소드, 3 오브 헐미 카드가 마지막에 들어온 걸 보면은 약간 그 학구열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죠. 학구열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고, 3 오브 소드 카드에서도 이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자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지기 때문에 커리어, 학업, 공부 이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억눌려져 있는 느낌. 놀고 싶은 마음,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마음, 또 너무 이렇게 공부만 한다거나 일만 한다거나 하는 것들, 커리어에 치중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일이 너무 좋아서 막 일만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이뤄내야만 했었던 어떠한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풀어지고 싶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무언가를 이뤄내야만 했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도 하고 깊은 교류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뭔가 살짝 어설픈 듯한 약간 너드의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너드, 공대생 약간 이런 느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과 좀 중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은 그렇게 한자리에서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 함께 여행 다니고 함께 교류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준다면 아마 굉장히 빠르게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4번 카드가 상대방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냥 로맨틱한 관계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진짜 단짝 친구라던가 소울메이트라던가 진짜 여러분들과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어떠한 지인의 형태로도 들어온 것이 4번 카드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1, 2, 3번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결혼하게 될 사람, 로맨틱한 관계, 그것이 아주 부각이 되어 있는 에너지들이었는데, 그래서 1, 2, 3번은 친구의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굉장히 이성적인 육체적인 끌림이 있는 관계가 1, 2, 3번이었다면 유일하게 4번 카드가 그러한 끌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끌림이 없더라도 아주 친한 여러분들과 뭔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이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어떠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어떠한 이야기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십. 이게 가십 카드이기는 하지만 두 분이서 뭔가 비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하네요. 역시나 러버스 앤 프렌드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올드 플레임, 메모리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사람은 진짜 1, 2, 3, 4번 중에 유일하게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친한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관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장거리 연애가 들어왔어요. 지구본이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에 역시나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보여지네요. 여러분들과 문화권이 다른 친구 또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트루 러브 카드가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그리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과 여러분이 서로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한테는 이 not the same 그리고 여기에 보여지는 이 벽의 모습이 서로가 굉장히 많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생김새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림을 느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중함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관계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친구 관계이든 아니면 여러분들과 어떤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게 되든지 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이어지면 이 관계를 절대로 망치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간절함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 사람 곁에 이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자신의 어떠한 일면들을 발견해 줬기 때문에 라고 저한테는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언론, 어벤던드 그러니까 누구한테 버려졌거나 굉장히 오랜 시간 외롭게 지냈던 어떠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것이 친구이든 연인이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람한테 진짜 올리원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처럼 이 사람 안에 딱 자리매김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한테도 이 사람의 존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아주 좀 독특하고 톡톡 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두 분이 서로에게 느끼는 그 소유욕, 집착적인 부분이 조금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너무 부정적이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커져서 상대방을 내 입맛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만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이서 함께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걸 보면은 요즘에는 또 이 OTT로 함께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그냥 온라인으로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라도 여러분과 이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친해진 다음에 실제로 같이 영화를 보시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시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늘 서로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 워커홀릭 카드도 보여지네요. 트랜스포메이션 카드도 보여지고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두 분이서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성숙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활동을 함께 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통 같은 것들이 희석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뭔가 두 분은 함께 있으면 어린 시절에 소꿉친구들과 노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네가 이러한 사람이라서 좋아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놀게 되잖아요. 약간 그러한 식으로 순수하게 이 사람과 만나서 놀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여기에 다시 한번 장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물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상대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거리감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어떤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고 굉장히 말이 잘 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함께하면 즐거운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보여지는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가 이 장거리도 있지만 약간은 집착적인 요 에너지가 보여지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기는 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보여지거든요. 여기에서 넷플릭스 앤 칠카드가 딱 보여지네요. 두 분이서 함께 넷플릭스 영화를 본다거나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두 분이 함께 만나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거리감을 뚫고 두 분이서 뭔가 만나게 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두 분의 관계는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식스 오브 컵스, 어린 시절에 놀았던 것처럼 마치 향수를 느끼게 된다.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현재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나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지금 굉장히 외롭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가 뭔가 혼자 어떠한 일을 해나가기가 힘들다, 장애물이 많다,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가 힘든 압박적인 느낌들이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두 분은 아주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두 분이서 만나게 된다면 여기 문카드에서 이거 보이세요? 창밖 너머로 친구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서도 어린 시절에 마치 굉장히 재미있는 소꿉놀이를 하듯이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재미있는 건 이 관계에는 로맨틱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서로가 인간적으로 이끌리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만약에 만나서 놀게 되더라도 그날 진짜 재미있게 만나서 놀고 다시 각자의 생활로 조금 돌아가는 듯한 느낌? 이후에 또다시 시간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뭐 같이 약속을 잡고 놀고 그러더라도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듯한 느낌? 아주 오랫동안 함께 하게 될 나의 단짝 친구를 만나게 되는 듯한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메시지가 들어온 것이 4번 카드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로맨틱한 관계라고 한다면 굉장히 친구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이 관계가 제가 유일하게 트윈 플레임의 관계에 조금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4번 카드인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조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독특한 에너지가 있어요. 오라클 위즈덤도 보여지네요. 두 분의 관계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고 해요. 반드시 만나야만 했다. 베일 너머의 어떠한 힘이 두 분을 만나게 했다. 운명적인 이끌림이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고 알게 되는 것이 있고 치유해 나가게 되는 것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남으로써 영적으로 깨어나고 변화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게 된다. 서로가 서로를 거울 삼아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버팀목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사람을 만나신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기적인 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월 카드가 보여지네요. 10월 그리고 12월 한 장만 더 보도록 할게요. 줄라이 7월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하게 카드가 들어왔는데 10월, 12월, 7월 이렇게 카드가 들어왔고 요 시기가 여러분들한테 이 상대방을 만나기에 가장 적기인 시기이다 라고 메시지가 들어온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4번 분들의 메시지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지금 채널 멤버십에서는 제가 한 달에 2번 이상 콜렉티브 리딩과 함께 주제에 따라서는 피커카드 리딩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의 이런 리딩 스타일, 바이브와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함께 멤버십에서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때까지 모쪼록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빠이.